100평에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요. 2년이면 들어간 비용이랑 인건비를 빼실 수 있고요. 그리고 3년차부터는 순수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킹스베리 할 때 겨울에도 100g 이상 되는 애들 11씩 넣어서 12만원, 14만원에 팔았었어요.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안녕하세요, 장국반장입니다. 스마트팜으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햇빛 없이 LED로만 딸기를 키우는 식물 공장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팜으로 기농을 준비하는 교육생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딸기 수직 농장의 설치비와 수익성, 재배 방법, 판로까지 궁금한 점들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1kg에 도대체 얼마나 되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식목공장 딸기들은 납품 매입을 하는 게 키로당 3만원에서 35,000원 연중. 일반 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좋은 특과가 1년 평균에서 키로당 9,000원이나 9,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3배 가격이고요. 그리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7월 달부터는 50g 이상 되는 애들은 키로당 15만원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킹스베리 할 때 겨울에도 100g 이상 되는 애들 11씩 넣어서 12만원, 14만원에 팔았었어요. 12월부터 3월 초까지.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선호해요. 큰 사이즈들을 선호하고, 여름에도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데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큰 사이즈들이 안 나오죠. 데코용 작은 사이즈들 맛없고 떫은 애들밖에 안 나오죠. 근데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크기랑 당도, 경도를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품질, 내 품질로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싶으면 품질로 밀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물량으로 밀 거야 라고 계산하시면은 물량으로 밀 수 있는 제어값들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냉방기가 5kg짜리가 4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비닐하우스형이에요. 이제 여름 딸기가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되게 배 아파요. 이거를 농부들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넬로 질려니까 평당 200에서 220이 나와요. 100평 하면은 2억이 넘어가요. 식물 공장 창고 짓는 데에만. 비닐하우스형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비닐하우스형으로 하시면 이게 100평에 3중이에요. 일반 딸기 비닐하우스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신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우스만, 1, 2, 3중 하우스만 땅값 빼고요. 3천이면 줘요. 단열재 다 집어넣고. 장비나 시스템들, 냉난방기 들어가면은 100평에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요. 저희 농장에는 최소 12,000주 이상의 딸기가 정식이 돼 있어요. 한 주에 얼마나 생산할 거냐? 1년에 1kg요. 식물공장 진입하실 때 식물공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그냥 하드웨어만 공사하는 업체 말고요, 컨설팅까지 하는 업체를 컨택을 하셔야 돼요. 농장에 가서 한 3, 4개월 공부하시고 일 배우시면서 운영 시스템도 교육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식물공장 쪽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여기는 충남 논산에 위치한 비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원래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였어요. 이제 식물공장으로 개조를 해 놓은 거고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네, 100평에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과종 킹스베리가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하가 되는 거예요? 정식 시기는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일반 비닐하우스 딸기가 이제 생산이 끝난 7월 달부터 수확 시기가 되고요. 2월 말 구정, 그때가 지나면 딸기 값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딱 수확을 하고 끝내셔도 되고 계속 연장을 하셔도 되고요. 딸기를 시작하시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땅값 제외하고요. 대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노력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요. 식물공장 쪽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2년이면은 들어간 비용이랑 인건비를 빼실 수 있고요. 그리고 3년차부터는 순수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배우는 것을 어디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스마트밸리 쪽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이스터분들이 교육하시는 WPL, 초급, 중급, 고급 요 과정 3과정만 밟으셔도 그 작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는 재배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식물 공장에서는 인공 LED만으로도 일반 하우스 시설과 비슷한 정도의 딸기가 수확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광원 자체가 약하고, 그러니까 총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좀 작고요. 저희가 연 평균으로 잡았을 때 최소 한 주당 1kg, 재배가 어느 정도 되면 1.5kg 이상 수확이 되고요. 키로당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특수 시장이에요. 7월달부터는 딸기가 없으니까 특수 시장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딸기 못지 탕후루, 그리고 아이 있으신 분들, 환자나 연인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죠. 호박벌이에요. 얘네가 되게 순해요.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군이 60에서 80마리, 여왕벌이 포함되어 있고요. 번데기까지 그 정도 개체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하나씩, 여기 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LED 제어하는 전력선이고요. 이거는 양액선, 물에 양액 비료를 믹싱해서 같이 들어오는 라인들이에요. 단마다 다 있어요. 이게 번식줄기 런너예요. 런. 얘네 딸 건데 포기해 보면은 요만한 애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따주시면 감사해요. 요게 일주일 있으면 이만해지거든요. 딸기가 저온성이잖아요. 온도를 더 낮추면은 런너 발생률이 적어져요. 이렇게 아래쪽에 깔려있는 묵은 잎들이 있어요. 노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이런 거를 제거할 건데 제가 라인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래 삐를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돌리면은 따지게 돼 있어요, 잎이.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느냐, 노엽을 왜 제거해야 되냐면은요, 얘를 제거해줘야 신엽이 빨리 떠요. 신엽이 빨리 떠야 꽃대가 빨리 떠요. 얘네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꽃대 출래가 늦어져요. 그래서 딸기밭들에서도 주구장창 딸기 따시고 잎 따시고 꽃 따시고 꽃 쏟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적화랑 적과가 있어요. 적화는 꽃인데 엄청 작아서 누가 봐도 저거는 비품이야. 너무 작은 사이즈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적과 같은 경우에는 큰 꽃을 남겼는데도 수정 불량이나 기형과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기형과가 나오거나 썩거나 상처나거나 이런 데는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단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얘네가 양분을 기형과라고 안 먹겠어요? 다 엄마 좀 먹고 있어요. 일찍 제거해줘서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 꽃 핀대로 딱 매달아 주잖아요. 딸기 얼마 못 버텨요. 노화가 급격하게 오고 뿌리도 많이 나가요. 뿌리가 나가는 게 뿌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부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온도, 광량, 습도, 그리고 양액 비료, EC, pH 값을 제어를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스템에 대해서 통제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나와요. 설정값, 현재값. EC라는 건 비료 농도예요. 이제 pH 값 같은 경우에는 오차값까지 포함해서 뭐 5.5에서 5.8 사이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광 센서가 있어요. 일사값이 실시간으로 나와요. 내부 습도값, 내부 온도값, 그리고 외부 기상대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장비에 세팅을 해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다른 장비들을 운용을 해요. 이 컴퓨터랑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 제어 파넬이라는 판넬을 중간에 놔요.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어요. 자동화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 있고 적게 요구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엽채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요구해요. 비닐하우스랑 식물공장이랑 재배 패턴이랑 기술 자체가 조금 달라요. 온도, 습도, 그리고 일장, 길이요, 해의 길이, 이것도 인위적으로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식물공장은. 그렇게 돼서 1년 내내 딸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딸기 품질도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당도를 올릴 건지 산도를 올릴 건지, 과를 조금 더 크게 키울 건지, 아니면 경도 좋은 작은 과를 생산할 건지,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환경제어 값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양액기인데 환경제어 시스템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식물공장 라인이에요. 얘가 양액기랑 환경제어도 같이 구동을 시킬 수 있고 제어도 되고요. 내부 사무실 제어 컴퓨터에서 양액기랑 환경제어도 같이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도 뭐 한 3개월 정도만 전문적으로 배우면은 어느 정도 유리온실까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센서들이 여기 다 물려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공장 작죠. 작은데 제어 운용하는 게 많아요. 뭐 유동팬도 한꺼번에 다 운용하는 게 아니라 1, 2, 3단으로, 뭐 광량도 한꺼번에 다 꺼졌다 켜지는 게 아니라 1, 2, 3단으로, 냉방도 1, 2, 3, 4, 5, 6단까지 제어 값을 설정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엄청 많아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에서 온 안현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25년도에 청년농으로 선정돼서 감자 재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 사업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올해 처음 감자 농사를 이제 노지로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노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일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날씨 같은 부분을 저희가 제어하기 힘든데, 스마트팜은 그런 환경적인 제어가 좀 가능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감자 농사 지을 때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오늘 실습도 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 받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 가보면은 농장을 조금 보여주시는 정도에 그치고, 특히 이제 스마트팜 같은 데는 시설 설비 때문에 일반인들을 잘 출입을 안 시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그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관련 교육도 듣고 스마트팜 선도 농가에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저희 밭에서 직접 키우는 작물을 수확해서 베이킹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반려견도 먹을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원래는 경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이쪽 귀농 쪽이 조금 비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좀 자연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농업 여러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요즘 또 청년들이 이런 스마트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교육을 받아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육은 너무 유익했고 특히나 이 딸기 쪽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줄 몰랐습니다. 습도나 이런 온도나 이런 게 다 딱 기계적으로 딱 돼 있는 거 보고 정확하게 아주 맛있게 과일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과일을 공부를 해가지고 5년 안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딸기 수집농장 스마트팜의 교육 현장 잘 보셨나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교육 과정과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신청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